아니, 냄새나게 웬 군뱅이가 이제 와. 빨리 안 닦아? 내 비싼 구두 버렸잖아. 혓바닥으로라도 닦으란 말이야. VIP 병동 복도, 화려한 사모님의 고함 소리에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찢어질 듯한 복통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비난과 멸시가 쏟아지던 그때 번쩍이는 구두 한 켤레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지금 제 환자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환자라니? 이 여자는 그냥 청소부. 사모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남자의 시선이 여자의 손등에 박힌 화상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30년 전 뜨거운 냄비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어린 동생을 살렸던 그 흉터. 병원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 흉터, 누나? 정말 우리 누나야? 가장 화려한 취임식 날, 가장 비참한 곳에서 다시 만난 두 남매의 운명. 피보다 진한 눈물의 재회와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호텔보다 더 번쩍번쩍한 대학병원 로비에 알록달록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 박동수가 붉은 카펫을 밟고 들어서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졌습니다. 동수는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기자들 질문에 척척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장 되셨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환자를 내 식구처럼 아끼는 마음이지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동수의 시원시원한 대답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동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 슬슬 병원 한 바퀴 돌아봐야지. 네, 이사장님. 가시죠. 같은 시각 병원 지하 4층 쓰레기장 옆 탕비실에서는 김영자가 날짜 다 되어가는 편의점 김밥을 뜯고 있었습니다. 한입 베어 물려는 순간 갑자기 배가 쥐어짜듯이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영자는 김밥을 툭 떨어뜨리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진통제를 꺼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억지로 약을 씹어 삼키며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훔쳤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삑삑 울려댔습니다. 김 여사님, VIP 병동 청소 급해요. 빨리 좀 와요. 영자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고무장갑 끼고 청소 카트를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꿈도 못 꾸고 비상계단으로 헐레벌떡 올라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 죽을 맛이었습니다. VIP 병동 복도에 도착한 영자는 잠시 벽에 기대 숨 좀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VIP 환자 오 여사가 커피를 쏟고는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냄새나게 웬 군뱅이가 이제 와. 오 여사는 영자 정강이를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빨리 안 닦아? 내 비싼 구두 버렸잖아. 영자는 아픈 것보다 잘릴까봐 겁이 더 났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작업복 소매로 커피 얼룩을 싹싹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른 닦을게요. 마침 이사들이랑 병원 구경하던 동수가 복도 끝에서 이 꼴을 딱 봤습니다. 동수는 인상을 팍 쓰며 사람들 해치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 여사는 동수가 오니까 낯짝을 싹 바꾸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원장님, 이 아줌마가 글쎄 내 구두에 걸레 빤물을 튀기지 뭐예요? 영자는 고개도 못 들고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배 아픈 게 너무 심해져서 영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쥐고 있던 걸레를 툭 놓치더니 그대로 바닥에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동수는 얼른 영자를 부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자 소매가 거치면서 손목부터 손등까지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동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30년 전 펄펄 끓는 라면 냄비 쏟아질 때 어린 동생 감싸 안느라 대인 그 흉터였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누님? 오 여사가 톡 쏘아붙였습니다. 원장님 뭐 하세요? 당장 이 여자 끌어내라니까요. 하지만 동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쓰러진 영자를 보는데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돈 없어서 생이별해야 했던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말입니다. 동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10분 뒤 응급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영자를 제일 급한 환자 보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당장 검사란 검사는 다 해. 빨리 안 움직여. 동수가 직접 작은 손전등 들고 영자 눈을 까뒤집어 봤습니다. 응급실 과장이 기가 차서 말했습니다. 아니 원장님, 이런 건 저희가 해도 되는데. 비켜. 내가 볼 거야. 동수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 과장은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그때 소식 듣고 달려온 부원장 최기조가 커튼을 확 젖히며 들어왔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최기조가 인상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원장님, 청소부 아줌마 하나 때문에 VIP 환자들 기다리게 하는 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동수는 최기조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환자한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환자는 무슨, 그냥 청소부 주제에. 동수는 최기조 말을 싹 자르며 차트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면 부원장이고 뭐고 옷 벗길 줄 아시오. 차트 떨어지는 소리에 응급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기조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동수는 영자 손 꼭 잡고 검사실로 갔습니다. CT 찍는 동안 동수는 영자 조끼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꼬깃꼬깃한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동수가 입양 가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하게 쓴 누나 미안해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검사실 유리에 이마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누나는 병원 바닥이나 닦으며 고생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과 의사가 뛰어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어때요? 말해봐요. 위암 말기입니다. 암이 여기저기 퍼져서 장이 꽉 막혔습니다. 동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술해도 가망이. 살릴 수 있어, 없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몸에 주렁주렁 달린 기계랑 병원장 지시라고 적힌 팻말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영자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간호사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받으신 거예요. 푹 쉬세요. 영자는 병원비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간호사 없을 때 얼른 수액줄을 쑥 뽑았습니다. 안 돼, 나 돈 없어. 치료 안 받아. 영자는 비틀비틀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응급실 뒷문 통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나온 영자는 벽을 짚고 직원 출구로 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영자는 벽에 기대 헐떡거렸습니다. 환자 없어졌다는 소식 듣고 최 기조가 보안요원들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최 기조는 영자를 도둑 취급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여기서 뭐해? 영자가 고개를 들어 최 기조를 쳐다봤습니다. 최 기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병원비 떼먹고 도망가려고? 아주 상습범이네. 아닙니다. 치료 안 받을라요. 영자는 최 기조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저 돈 없어요. 치료 필요 없다니까요. 최 기조는 더러운 벌레 보듯 발을 툭 털며 말했습니다. 에이 퇴, 재수없게. 최 기조가 보안 요원한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당장 경찰 불러. 영업 방해로 콩밥 좀 먹여야 정신 차리지. 그때 복도 끝에서 동수가 바람처럼 달려와 보안 요원 팔을 탁 쳐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동수는 영자를 등 뒤로 숨기고 최 기조를 노려봤습니다. 경찰 부르면 당신 뒷돈 챙긴 장부, 내가 검찰에 싹 다 넘겨버린다. 동수 목소리가 으스스했습니다. 최 기조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찔리는 게 있는 최 기조는 얼굴이 벌개져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눈치 보며 따라갔습니다. 동수는 바닥에 떨어진 영자 신발 주워서 무릎 꿇고 신겨줬습니다. 영자가 기겁해서 물러났습니다. 어머나, 원장님이 왜 이러세요? 동수가 고개 들고 눈물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야. 막내 동수. 영자 눈이 퉁방울만 해졌습니다. 동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누나, 밥은 먹고 다녀? 동수라는 말에 영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중년 신사가 30년 전 찔찔 짜며 보냈던 그 꼬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자기가 너무 초라해서 동생 앞길 막을까봐 겁났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영자는 동수 손 뿌리치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동수가 영자 거친 손 덥석 잡아서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 흉터, 나 살리려다 대인 거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몰라. 동수가 엉엉 우니까 영자도 참았던 울음이 터져서 동수 어깨에 쓰러졌습니다. 동수야. 아이고, 내 새끼 동수야. 남매가 껴안고 우는 소리가 복도를 꽉 채웠습니다. 멀리서 보던 최 기조는 비열하게 웃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내가 아주 재밌는 건수 하나 물었거든. 다음 날 아침 원장실. 동수는 밤새 영자 설득해서 특실에 눕혀놓고 의사들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초상집 같았습니다. 동수가 CT 사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수술 집도한다. 다들 준비해. 외과 과장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안 됩니다. 암이 너무 퍼졌어요.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나. 수술하다 돌아가시면 원장님 명성에 먹칠합니다. 과장이 말리는데 동수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희망이라도 있으면 째는 게 의사야. 아니 그래도. 동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목을 걸고라도 수술한다니까. 토 달지 마. 병실에 있던 영자는 TV 뉴스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병원장, 무연고 환자 특혜 논란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영자가 리모컨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동생 망한다. 영자는 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오자 소리쳤습니다. 원장 오라 그래. 빨리. 동수가 들어오자 영자가 난리를 쳤습니다. 나 수술 안 해. 그냥 죽을래. 누님 제발 진정하세요. 나 때문에 네가 욕먹는 꼴 못 봐. 내보내줘.
영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동수가 꽉 잡았습니다. 누나, 나 의사 왜 됐는지 알아? 영자가 멈칫했습니다. 동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누나 아프면 내 손으로 고쳐주려고. 동수야, 그거 하나 보고 악착같이 공부했어. 누나 살리려고. 동수 진심에 영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자가 마음 고쳐먹고 말했습니다. 그래, 살자. 살아서 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여야지. 영자는 수술 동의서에 꼭 지장을 찍었습니다. 한편 최기조는 땅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들어와 속닥거렸습니다. 부원장님, 원장 직무정지 신청 다 됐습니다. 좋아. 수술도 못하게 막아. 수술 1시간 전 마취과 과장이 최기조 찾아왔습니다. 과장이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부원장님 시키신 대로 오늘 수술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최기조가 킬킬거렸습니다. 아주 잘했어. 한 건 했네. 동수는 마취가 의사 도망갔다는 소리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옛날 스승인 은퇴한 마취가 교수한테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접니다. 동수. 도와주십시오. 수술실 가는 영자 침대를 동수가 직접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장한 눈빛으로 수술실 문을 쳐다봤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고맙다. 동수가 영자 손 꼭 쥐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꼭 살려낼게. 수술실. 구경하는 자리에는 최기조랑 이사들이 팔짱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가 실수하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들어오자 은퇴한 교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동수야, 오랜만이다.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를 열자마자 암덩어리랑 엉겨붙은 장기들이 보였습니다. 조수가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안 됩니다. 도로 덮으시죠. 위에서 보던 최기조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꼴 좋다.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동수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돋보기 안경 썼습니다. 식은 땀 흘리며 실오라기 같은 혈관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조심, 천천히. 수술 3시간째 갑자기 영자 혈압이 뚝 떨어졌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B-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최기조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송장 치우게 생겼네. 동수는 당황하지 않고 직접 심장을 눌렀습니다. 누나, 제발 밥 해준다며. 거짓말쟁이. 동수가 목청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란 말이야. 기적처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계속하자. 동수는 귀신 같은 솜씨로 암덩어리를 떼어냈습니다. 6시간 지나니까 동수 이마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수가 걱정돼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죠. 아니야, 끝까지 간다. 마지막 꿰매는 거 남겨두고 동수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8시간 내내 서 있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교수가 동수 어깨를 퍽 치며 호통쳤습니다. 정신 차려. 넌 지금 의사 박동수야. 동생 박동수 아니라고. 스승 호통에 정신 번쩍 든 동수는 떨림 멈추고 깔끔하게 꿰맸습니다. 수술 끝. 동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문 열리고 동수가 나오자 복도에서 발 동동 구르던 청소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반장이 동수 붙잡고 물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자 언니 살았어요? 네, 잘 됐습니다. 아줌마들이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가물가물한 정신에 동수 손 꼭 잡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동수야, 고맙다. 동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최기조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됐습니다. 두고 보자. 이제 시작이야. 수술 3일 뒤 영자가 고비 넘기고 일반 병실 가자마자 감사팀이 원장실 들이닥쳤습니다. 팀장이 서류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직권 남용으로 병원장직 정지입니다. 당장 방 빼세요. 동수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알바생들이 비리 원장 물러나라 피켓 들고 설쳤습니다. 병실에 있던 영자는 간호사들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저 아줌마 때문에 원장님 잘리게 생겼대. 수억짜리 수술 공짜로 해줬다며? 미쳤어, 미쳤어. 영자가 링거 반을 북 뜯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동수 앞길을 막았구나. 그때 최기조가 들이닥쳤습니다. 뒤에 웬 깍두기 같은 남자도 달고 왔습니다. 최기조가 빈정거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동수 감방 가게 생겼어. 좋죠? 영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동생 인생 종치기 싫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최기조는 합의서 툭 던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고 나가. 그럼 동수는 봐줄게. 동수는 잘렸어도 영자 지키려고 했는데 경비들이 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나가세요. 나 병원장이야. 비켜. 지금은 잘리셨잖아요. 동수는 개망신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밤이 되자 영자는 몰래 보따리 쌌습니다. 동수한테 미안하다 쪽지 한 장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새벽바람이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텅 빈 병실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최기조 방으로 쳐들어가 멱살 잡았습니다. 누나 어디로 빼돌렸어? 말해. 이거 나. 사람 살려. 경비들 달려와서 동수 떼어냈습니다. 최기조가 깐족거렸습니다. 폭행죄 추가요. 아주 잘 돌아간다. 동수는 분해서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자 없어진 거 알고 청소 반장이 동료들 모았습니다. 지하 라커룸에서 반장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반장님, 뭐 어쩌게요? 반장이 낡은 가방 꺼내며 씩 웃었습니다. 영자 언니 원수 갚아야지. 가방 안에는 최기조가 찢어버린 서류 쪼가리랑 녹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소하면서 주워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저 인간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징계위원회 날 강당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최기조는 동수를 천하의 나쁜 놈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동수는지 맘대로 병원 돈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원장 자격 있습니까? 이사들이 고개 끄덕끄덕했습니다. 최기조가 목청 높였습니다. 당장 잘라야 합니다. 박수가 짝짝짝 터졌습니다. 동수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가족 살린 게 죄라면 의사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때 문이 쾅 열렸습니다. 환자복 위에 청소 조끼 입은 영자가 휠체어 타고 들어왔습니다. 뒤로 청소 아줌마들이 쫙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영자가 마이크 뺏어서 악을 썼습니다. 저는 이 병원 유령이었습니다. 강당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청소부 사람 취급해 준 건 우리 원장님 뿐이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최기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뒷돈은 현찰로 가져와. 계좌로 쏘지 말고. VIP한테 받은 돈은 꿀꺽해도 돼. 안 들키게 해. 최기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청소 아줌마들이 쓰레기 봉투를 단상에 쏟아부었습니다. 최 기조가 버린 서류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증거다. 우리가 쓰레기통 뒤져서 모았다. 분위기가 확 뒤집혔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BVIP 오 여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오 여사가 홧김에 질렀습니다. 나도 저 인간한테 돈 줬어. 특실 쓰게 해준 데서. 청문회장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기조한테 수갑 채우며 말했습니다. 최 기조 씨, 뇌물죄로 잡아갑니다. 최 기조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누명 벗은 동수가 뛰어내려와 영자 끌어안았습니다. 청소 아줌마들이랑 의사들이 손뼉 치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영자가 동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안 도망갈게. 죽어도 내 옆에 있을게. 동수도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 나랑 평생 같이 살자. 그래, 평생 붙어 있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남매 눈물에 다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뒤, 동수는 다시 병원장 됐지만 바로 사표 냈습니다. 이사장이 바짓가랑이 잡았습니다. 원장님, 제발 가지 마세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동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진짜 의사 노릇하러 갑니다. 직원들이 섭섭해했지만 동수는 짐 싸서 영자랑 병원 나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손 흔들었습니다. 1년 뒤 바닷가 시골 마을. 낡은 건물 고친 남매의원 앞에 할머니들이 줄을 섰습니다. 동수는 최신 기계 대신 청진기로 할머니 가슴소리 들었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셔? 아이고, 원장님 덕분에 살만해. 약 천천히 드셔. 대기실에서는 건강해진 영자가 식혜랑 삶은 달걀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기다려. 아이고, 영자씨 고마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점심때 동수 나오자 영자가 겉절이에 칼국수 내왔습니다. 원장님, 진지 드세요. 영자가 농담하니까 동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원장은 무슨 그냥 동생이지. 동수는 국수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영자는 입가에 묻은 국물 닦아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장이 뛰어와서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옆집 소가 새끼 낳는데 안 나와요. 동수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의사는 아니지만 가봅시다. 동수는 영자 손잡고 뛰었습니다. 해질녘 방파제에 남매가 앉았습니다. 동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행복해? 영자가 동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응, 억만금 준대도 안 바꾼다. 나도 그래 누나. 30년 고생 끝에 낙이 온 두 사람 뒷모습 위로 갈매기랑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랑 동수는 서로 체온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동수야. 응, 누나. 고맙다.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 이야기가 바닷바람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자 씨와 동수 원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도 가난이라는 모진 풍파도 결국 두 사람의 끈끈한 핏줄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화려한 병원장 타이틀보다 더 빛나는 건 아마도 시골집 평상에 마주 앉아 나눠 먹는 투박한 칼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도 명예도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영자 씨와 동수 씨가 찾은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행복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